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문신, 이원명이 편찬한 동야휘집입니다. 시대 배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우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같이 역편한 이조 한문단 편집에 있는 글을 빌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사 이미지는 호남 사람이다. 임진왜란 당시 해남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진주대첩에서 전사했는데 가문이 선대부터 저리로 이름이 높았다. 이미진의 선조 중에 이마무개는 글을 잘했다. 결혼하기 전 약관의 나이로 향시에서 장원하고는 회시를 보려고 한양으로 상경하는 중이었다. 장성을 거쳐 어느 마을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꾀꼬리가 울고 대숲이 푸르러서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마을이 끝난 곳 즈음에 나뭇가지를 엮어 울타리를 두른짐 마당에서 한 소녀가 바람에 날리는 부들솜을 붙잡으려 하며 천진스럽게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임생은 첫눈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가까이 다가가서는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소녀는 화를 내거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들짝 놀라서는 엄마를 찾았다. 이내 등이 많이 굽은 나이든 여인이 부엌에서 나와서는 소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엄마, 어디서 온 양반인지는 몰라도 시근거리며 귀찮게 굴어요. 매우 난처하여 지나가는 길손인데 갈증이 심해서 그러니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임생이 둘러댔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집이 협소해서 손님이 앉으실 만한 데가 없네요. 얘야, 냉수 한 대접만 떠오너라. 소녀는 대답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 틈을 타서 임생이 여인에게 물었다. 따님 나이가 올해 몇인가요? 이제 겨우 14살입니다. 정혼은 하셨습니까? 늙고 성치도 못한 몸에 단지 저 딸아이 하나만 슬아이 있어서 남에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는 출가하여 부모 형제를 떠나간다고 하였소. 슬하에 두고 계시는 건 장과한 계책이 아닙니다. 소녀가 냉수를 떠서 오다가 때마침 뒤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붉히며 쫑알거렸다. 엄마, 이 손님 엉큼한 것 같아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내게 달렸지.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구나. 임생은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자신이 향시에서 장원한 것을 떠벌렸다. 여인이 가만히 듣다가 물었다. 장원이란 게 무엇인가요? 글을 읽고 과거장에 나가 제주를 겨루어 이름을 금방에 으뜸으로 올리고 이로부터 문임을 담당하여 조서를 쓰는 등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 천하의 첫째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장원이라 합니다. 장원하는 사람은 몇 년마다 하나씩 나오나요? 3년입니다. 소녀가 옆에서 듣고 섰다가 콧방귀를 꼈다. 난 뭐 장원이라면 천고의 제일인 줄 알았지. 기껏해야 3년에 한 명씩 나온다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전 모르는 남 앞에서 저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싶을까. 계집애가 방정맞게 주둥이를 놀려 왜 사람을 헐뜯니? 나와 무슨 상관이람? 저 어리석은 손님이 제풀의 병이 나서 그런 거지. 소녀는 이러면서 깔깔웃고 도망쳤다. 임생은 어쩔 줄 몰라 멍청이 서 있다가 여인에게 말했다. 만일 허물하지 않으신다면 약소한 예물이나마 받아두시지요. 그는 머리에 꽂은 쌍남비녀를 뽑아주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아 손으로 여러 번 문질러 보다가 물었다. 냄새를 맡아도 아무 향내도 없고 손에 쥐면 차가운 이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게 황금입니다. 추우면 옷이 생기고 배고프면 밥이 생기는 진짜 보물이지요. 우리 집은 밥 몇 경에 뽕나무 여러 그루가 있어 넉넉하지는 않으나
추위와 주림을 근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물건은 우리에게 쓸데없습니다. 주인인 장원랑에게 돌려드릴 테니 두고 쓰시지요. 여인은 비녀를 땅에 던지며 혼자 투덜거렸다. 가엾다. 젊은 녀석이 도무지 점잖은 기색이라곤 한 점도 없네. 한갓 먹지도 못하는 재물로 사람을 꼬이려 들다니. 그러고서 여인은 살인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임생은 반나절이나 멍하니 서 있다가 탄식하며 돌아섰다. 임생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방에 응한 다음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다. 귀로에 다시 그 집에 들러 여인을 찾았으나 병을 핑계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 집 사정을 이웃에 물으니 사족인 장시댁인데 비난하여 숙부집 옆에서 모녀 단둘이 의지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딸이 아직 정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임생이 그 숙부를 통해서 청혼했더니 처음에는 소실 삼으려는 줄 의심했다가 마침내 허락해서 그 소녀를 아내로 맞아서 본가로 돌아갔다. 장 씨는 아직 소녀의 티를 채 벗어나지 못해 여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어색했지만 젊은 부부는 사이가 좋았다. 약간 허장기가 있는 남편을 세댁은 종종 놀렸으나 임생은 그저 사랑스럽고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무엇보다도 시집 식구들을 대하며 총명하고 범절을 잘 알아서 심생이 매우 흡족하게 여기었다. 두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보는 사람의 기분이 절로 좋아지니 한 쌍의 원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임생이 유복자 하나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인 장 씨는 외아들을 키우며 평생 수절했는데 여자의 도리를 극진히 했다. 장성한 유복자가 혼인하여 자녀를 낳으니 장씨 나이 80여 세에는 손자와 증손자들이 슬하에 가득했다. 장씨 부인은 임종에 다다르자 손부와 증손부들을 불러 둘러앉힌 다음 입을 열었다. 내가 기묘하게 이를 말이 있으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예. 너희들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백년애로 하면 그야 물론 너희들의 행복이자 우리 가문의 복이다. 혹시 불행하여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때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아 수절할 자신이 있으면 수절을 하되 그러지 못하겠으면 위에 어른께 고하고 계가하는 것도 또한 좋은 방도이니라. 모두 의아하여 정신이 혼미한 중에 난명이거니 여겼다. 노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나의 말이 사리에 그른 것으로 들리느냐. 수절 두 글자는 말하고 행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란다. 나는 그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다. 너희들을 위해 지난 일을 이야기하마. 모두 숙연해서 귀를 기울였다. 내가 혼자 된 때가 나이 겨우 18세였다. 명색은 양반이었지만 비난한 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선비 집안에 시집왔고 또 복중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까닭에 아예 딴 마음을 먹지 못했더니라. 그래도 새벽에 바람이 불거나 밤에 비가 올 때면 외로운 등잔 밑에서 싸늘한 벽을 바라보며 수심을 금하기 어려웠다. 한 번은 시아버님의 생질 모씨가 충청도에서 와서 사랑방에서 며칠 묵어가는데 주렴 뒤에서 그분 풍채가 아름답고 훌륭함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밤에 집안 사람이 모두 깊이 잠든 때를 기다려 사랑에 뛰어들고자 초롱을 들고 나갔더니라. 그러나 부끄러워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가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또 등을 들고 나갔다가 아무래도 수치스러운 일이라 한숨을 쉬고 돌아섰더니라. 이러하기 여러 차례에 마침내 결연히 사랑방으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여종들이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려
그만 숨을 죽이고 돌아와 등불을 탁자에 놓고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에 사랑방으로 들어갔더니 모 씨가 독서하고 있더라. 등불 아래 마주 앉아 각기 정회를 토로하고는 이어 손을 잡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쑥대머리로 이불 위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베개를 치고 통곡하고 있지 않겠느냐. 자세히 보니 바로 돌아가신 서방님이더라. 놀라 고함을 지르고 또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탁상에서는 등불이 환하게 푸른빛을 발하고 막루에서는 바야흐로 삼고를 치는데 아이가 젖을 찾아 포대기 속에서 울고 있었다. 처음에는 놀랐고 중간에는 슬펐으며 마지막에는 크게 뉘우쳤더니라.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생각하니 단 한 번의 눈먼 쾌락보다는 더 길고 중요한 일이 인생에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녀자의 정이란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그 흐르는 정이 나쁘다고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느냐. 죽음을 앞두고 감히 말하노니 아무도 없다. 나는 내가 그날 밤 회절했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변했을까? 뒤에 종종 생각해 봤느니라. 그때 만약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고 이불 위에 몸서리 쳐지는 광경을 꿈에 보지 않았던들 어떻게 일생을 결백하게 지킬 수 있었겠으며 지하에 계시는 어른에게 수치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갖고 비로소 양가의 고든 여인이 되었더니라. 물론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아주 옳다. 그래서 내가 수절이 어려운 줄 알고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니 새겨들으라. 수절하고 말고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아들에게 명하여 이 내용을 백관에 새겨서 자손에게 전하여 가법으로 삼으라고 시켰는데 죽음을 앞둔 부인의 목소리에 웬일인지 조금 슬픈 기색이 깃들였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되찾더니 눈을 감았다. 임시 가문은 후세에 번창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와 규중이 맑고 깨끗했다고 전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회시는 조선시대에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2차로 시험을 보던 일 또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금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리에 붙이던 방문입니다. 문임은 홍문관, 예문관 등의 제학으로서 나라의 문서를 맡아보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조선은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쌍남은 보물의 일종으로서 남금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허장기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남명은 죽을 때 흐린 정신으로 두서없이 남기는 유언입니다. 후손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삼고는 삼경의 통행을 금지하는 북이나 종을 올립니다. 그래서 삼고라고 합니다. 백관은 옥으로 만든 관입니다. 여기에 경계하는 내용을 새겨서 자손에게 길이 남긴다는군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원명이 편찬한 동야휘집이 모본입니다. 이유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역편에 1973년 발간한 이조한 문단 편집과 두 교수님이 역시 편역해 2018년 발간한 이조한 문단 편집을 빌렸습니다. 이옥봉 등의 한시원문에 현대화가 박연옥화백이 그림을 덧붙인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진주성 전투 그림을 빌렸습니다. 에듀네티 클리어의 신분에 따라 다른 의복,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아이스톡, 우반브러쉬,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